네, 안녕하십니까. 악마의 처음 헤드만 카오디오 한욱희입니다. 오늘은 지금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스타디아의 카오디오 업그레이드입니다. 이 스타디아 오디오가 고객님께서 현재 설치하고 계시는 것은 보시는 바와 같이 금형 노래방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 이 노래방 기기가 FM 전송, 그러니까 FM의 주파수를 맞추어서 노래를 듣는 노래방 기기의 마이크 또는 노래방 기기에서 나오는 반주를 FM을 통해서 출력하는 방식입니다. 당연히 음질이 너무 떨어지고 출력도 낮고 도대체 노래 부를 맛이 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을 찾아달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되는 것은 이제 두 가지죠. 첫 번째는 노래방 기기를 고음질로 만들 수 있는 방법과 이것과 동시에 순정 오디오 역시 이 고음질로 만들어야 노래방 기기가 들어가도 음질이 좋게 나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두 개를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는 것입니다. 자, 먼저 기본적으로는 순정 오디오 시스템을 좋게 만들고, 그리고 여기에 옥스를 만들어서 고음질로 전송을 하면 되고, 프로그램은 두 가지를 짜면 됩니다. 하나는 순정 오디오를 들을 때와 또 하나는 노래방 기기를 재생할 때입니다. 이렇게 두 개의 오디오 프로그램을 짜는 이유는 순정 오디오는 이미 가공되어 있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순정 오디오는 시간과 위상 이 부분들이 조절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개선하지 않으면은 기준 없는, 그러니까 땅 다지기를 하지 않고 집을 짓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원신호 복원 프로세싱을 통해서 순정 오디오를 제대로 만들고 그 위에다가 억스를 만들어서 노래방 기기에 사운드를 출력시키면 되는 것입니다. 기본 오디오를 튜닝하기 전에 먼저 스타디아 오디오 시스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오디오는 4채널 자체 출력, 그러니까 순정 오디오에서 4채널 앰프가 내장되어 있어서 앞 스피커와 트위터, 그 다음에 뒤에 스피커까지 구동을 하는 방식이고, 그 다음에 보스 오디오 옵션이 있는데 이 보스 오디오는 10채널 외장 앰프가 있고 앞 도어 스피커가 이렇게 채널은 2개인데 스피커는 3개인 방식, 그러니까 2채널 3웨이 방식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순정 오디오의 기본 오디오에 없는 센터 스피커와 그 다음에 서브우퍼, 그 다음에 서라운드까지 이렇게 장착되어 있고 미드레인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당연히 이쪽이 2채널 3웨이이기 때문에 이제 채널 수가 전체적으로 많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4채널이냐 10채널이냐, 그 다음에 앞 도어 스피커의 구성이 1채널 2스피커냐 2채널 3스피커냐, 그 다음에 센터 스피커, 서브우퍼, 서라운드, 이런 차이를 가지고 이제 사운드를 만들어내는데, 그렇다면 이제 보스 오디오가 소리가 좋냐? 적어도 기본 오디오보다는 소리가 좋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카오디오를 감상하기에는 부족하죠. 오늘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바로 이 기본 오디오 시스템을 업그레이드 시키고 노래방 기기의 사운드, 그러니까 반주와 마이크에서 나오는 사운드를 고음질로 어떻게 만들 것인지, 그리고 그 억스를 어떻게 만들 건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튜닝을 하기 전에 먼저 기본 오디오 시스템의 특징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정 오디오는 자체 4채널이고 센터 스피커가 없고 서브우퍼도 없습니다. 사운드는 당연히 선명하지 않고 저음도 당연히 없는 거고 출력도 낮습니다. 그 다음에 음상도 불분명합니다. 음상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 저희가 세븐드럼을 돌려보면 1, 2, 3, 4번이 넓게 되어 있고 5, 6, 7 이런 식으로 센터 사운드 스테이지가 굉장히 넓게 구성되어 있고 LR이 불분명하게 사운드가 들립니다. 그래서 스테레오 분리가 부족하게 됩니다. 자, 이런 시스템에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많이 하는 튜닝은 스피커만 교체하는 것입니다. 이 스피커만 교체하면 제가 안 된다고 항상 이야기하는 이유는 이 스피커를 교체해도 저음이 만들어지지 않고 출력이 높아지지 않고 음상이 정확하지도 않고 스테레오가 제대로 되는 것도 아닙니다. 단지 하나 좋아지는 것은 선명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 선명해진다라는 것도 사운드 자체가 선명한 것도 있지만 사운드는 기본적으로 주파수마다의 비교 위냐 비교 아래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음이 이렇게 높고
나머지가 이렇게 낮으면 아무리 좋은 스피커를 달아도 이 소리 때문에 이 소리가 묻히게 됩니다. 그러면은 소리가 선명하지 않다라고 느끼는 것이죠. 반대로 얘기하면 저음이 줄고 고음이 이렇게 높다 그러면은 이 고음이 원래 선명하지 않아도 이 저음 레벨을 없애버리면은 이게 크게 들리기 때문에 선명해진다고 느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리 자체가 선명하냐 안 하느냐의 문제는 기본적으로 스피커의 성능과 이퀄라이저의 특성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또 하나는 사운드가 조금 더 정렬된 듯한 느낌을 가지는 것은 바로 이 트위터와 압도어의 크로스오버입니다. 크로스오버라는 것은 미드레인지는 여기까지 재생을 이렇게 하고 트위터는 이렇게 고음을 재생하는데 이 대역이 이렇게 중저음이 트위터에서도 소리가 나느냐, 그 다음에 고음이 여기까지 나와서 이 부분이 미드에서도 나올 것이냐, 이 트위터에서도 미드음이 나올 것이냐라는 것에 따라서 소리가 달라진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렇게 크로스오버가 되었을 때 이 부분이 어떻게 잘 정렬될 것이냐, 이 부분의 위상하고도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피커를 바꾸면 패시브 네트워크 필터라는 것을 넣습니다. 이 패시브 네트워크 필터는 기본적으로 이 특성 커브와 이 특성 커브를 어느 정도 맞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스타리아 같은 경우에는 트위터가 너무 위에 있고 6.5인치 도어는 너무 아래쪽에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가능한 한 바이앰프를 해주던가, 가장 이상적인 것은 여기다가 트위터를 대시보드 위에다가 세워주는 것입니다. 자, 약간 이야기가 사이드로 빠졌는데 아무튼 스피커만 교체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은 약간의 선명함이다. 그리고 이럴 때 선명한 것을 원하면서 스피커만 바꾸고 싶다 그러면 스피커를 좋은 걸 바꿀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스피커는 순정 앰프의 출력에 어느 정도 적합하느냐, 그러니까 서로 궁합이 맞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여러분들이 이 스피커를 고가로 가면 갈수록 이 순정 앰프의 출력이 부족해서 제대로 스피커의 성능을 발휘하지 못하게 됩니다. 순정 오디오 자체의 앰프에 적합한 스피커는 가격이 낮은 스피커입니다. 왜냐하면 이거 순정 앰프의 출력이 낮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피커를 교체할 때는 반드시 앰프를 추가하는 이유는 이 스피커의 성능을 고출력으로 밀어줘야 제대로 사운드가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스피커의 역할을 제대로 하려면은 고출력 앰프로 밀어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튜닝을 하기 전에 우리가 꼭 고려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그냥 대충 이 스피커와 이 DSP 앰프 이렇게 하면 얼마예요? 이렇게 알아보는 것은 가장 나쁜 튜닝 방법입니다.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접근 방식이 틀렸습니다. 뭔가를 이렇게 리모델링 할 때는 현재의 사운드가 어떻고 문제가 어떻게 되어 있고 시스템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으며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은 무엇인지 이렇게 고객이 조금 더 똑똑해져야 중복 투자 없이 내 돈을 가지고 합리적인 튜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제가 설명드리면 선명도와 명료도를 올리는 것은 스피커입니다. 음상과 스테레오 음정감을 올리는 것은 바로 DSP와 원신호 프로세싱, 그러니까 현재 가공되어 있는 순정 오디오 출력 자체가 이미 가공이 되어 있기 때문에 조절이 어느 정도 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조절이 어느 정도 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조절이 어느 정도 되어 있는 것은 이런 것하고 똑같은 거죠. 이렇게 울퉁불퉁한 데다가 집을 지으려고 하면은 이 집이 제대로 지어지지 않습니다. 튼튼하지가 않겠죠. 그래서 요즘 순정 오디오는 모두 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이렇게 평탄하게 만들어서 토목공사를 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바로 이것이 원신호 복원 프로세싱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평탄하게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드디어 뭐든지 조율을 하든 앰프를 넣든 뭔가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되지 않으면
어떤 튜닝을 해도 들어간 부품의 60% 또는 조율을 잘 해서 100을 얻을 수 있다면 60% 정도까지 뿐이 사운드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매번 이 원신호 복원 프로세싱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강조하는 것이죠. 자, 출력과 밸런스를 맞추는 것은 결국에 앰프, DSP 또는 채널 수와 출력 정도, 그 다음에 조율을 통해서 밸런스가 맞춰지는 것입니다. 저음을 만들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우퍼가 있어도 되지만 굳이 나는 우퍼를 죽어도 안 넣겠다. 그러면은 출력만 높여줘도 도어 방음 작업을 해주면은 저절로 저음이 어느 정도 생깁니다. 하지만 이상적인 방법은 DSP와 이 우퍼를 넣어주는 방법이죠. 이 우퍼를 넣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여기에다 사제 우퍼를 슬림형으로 10인치를 넣는 방법, 약 300W 정도 끄집어낼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센 출력을 끄집어낼 수가 있고, 두 번째는 순정형으로 순정 보스 사운드에 들어가 있는 우퍼를 넣는 방식입니다. 이 방식은 순정 자재를 사야 되고 3열 러기지 트림을 사야 되기 때문에 작업도 복잡하고 비용이 더 들어갑니다. 하지만 여기에 슬림 우퍼를 넣는다면 작업은 심플하게 되고 출력은 더 높게 만들 수 있죠. 자, 고음 음질을 만드는 것은 트위터입니다. 이 트위터를 장착하는 방법은 순정 자리에 그냥 넣는 방법과 여기에 챔버 형식으로 내 귀를 딱 향하게 하는 방법, 이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앞도어의 트위터와 이 미드 우퍼를 구동하는 방식에 대한 문제인데, 패시브 필터를 쓴다는 얘기는 우리가 스피커를 보면 한 조를 사면 미드 우퍼와 그 다음에 트위터, 그 다음에 사각형 모양의 필터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패시브 필터인데, 이 패시브 필터는 원 채널로 사용할 때 쓰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바이앰프 한다. 그러니까 트위터 따로 미드 따로 앰프 채널을 각각 부여한다. 그러면은 투 채널을 쓴다는 얘기이고, 그에 따라서 채널 수가 늘어난다는 것이죠. 물론 투 채널을 쓸수록, 그러니까 바이앰프를 할수록 음질은 더욱더 좋게 튜닝이 가능한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튜닝을 할 때는 항상 고민해야 되는 것이 바로 중복 투자 없는 확장성이 있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예를 들면 DSP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라인 아웃이 있습니다. 또 기본적으로 4채널에다가 4채널만 쓰겠다 그러면은 나중에 트위터를 바이앰프 할 경우는 어떻게 하지? 내가 욕구가 더 생겨서 트위터를 대시보드 위에다 올리고 바이앰프를 하겠다 그러면 2채널이 또 필요합니다. 그러면 원래 4채널짜리를 썼는데 2채널이 또 필요하면은 얘를 버리고 6채널짜리나 8채널짜리로 바꿔야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되면 이제 돈이 중복 투자가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필요한 것이 처음부터 6채널을 써주던가, 아니면 뭐 적당하게 이 트위터를 바이앰프 할 수 있는 7채널이나 8채널을 써주던가, 이런 방법이 있겠죠. 그래서 아무튼 튜닝을 할 때는 적어도 약간의 여유를 가지고 튜닝을 해주는 게 좋다. 그래야 중복 투자 없이 튜닝을 할 수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순정 사운드의 음상을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순정 사운드의 음상이 원래는 제대로 만들어지려면은 이렇게 이 포인트가 1, 2, 3, 4, 5, 6, 7번 세븐 드럼을 운전석에서 돌렸을 때 명확하게 구분이 되어야 제대로 된 음상이 맞춰지는데, 현재 사운드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스테레오 음장감이, 그러니까 스테레오 분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고 센터 음상이 명확하지가 않고 해상력이 떨어진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은 순정에서 그 정도까지 운전자들 기준으로 만들어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트위터입니다. 트위터를 어떻게 장착할 것이냐,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카우디오 튜닝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크게 고려되어야 되는 항목은 바로 이 트위터입니다. 이 트위터를 순정 자리에 장착할 것이냐, 대시보드 위에다가 올려서 할 것이냐, 이거에 따라서 사운드는 약 20% 정도 차이 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매번 여기에다가 챔버를 이렇게 세우시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냐? 이 좌측에 있는 트위터는 운전자를 향하고 있지 않습니다. 물론 이 우측에 있는 것은 운전자를 향하죠.
각도상으로 내가 여기 있을 때 이 문을 열었기 때문에 이 지금 정면인 것 같이 보이지만 실제로는 트위터가 여기서 이쪽에 있는 상대편 R쪽을 쳐다보고 있기 때문에 각도가 없습니다. 고음에서 각도가 없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바로 고음이 이런 식으로 뚝 떨어져서 이 슬로프가 굉장히 크고 중간중간에 딥과 피크가 생기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만들면 어떻게 되느냐? 정상적으로 고음이 이런 식으로 리니어하게, 그러니까 평탄하게 제대로 출력을 해줍니다. 자, 이게 어떤 문제가 있느냐? 이렇게 낮으면 이것을 이 음에 비해서 이 음이 이만큼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걸 강제로 이렇게 메꿔줍니다. 물론 부스트를 시켜서 이퀄라이저 조절해서 이렇게 만들어주죠. 만들어주면 이 사운드가 내가 있는 자리에서는 이렇게 들려서 뭐 적당하게 들을만 하겠지만 내가 조금만 이동해도 이 부분이 이렇게 들린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이퀄라이저를 적게 조절해서 튜닝하는 것이 좋은 튜닝인 것이죠. 그리고 어지간한 움직임에도 사운드가 고르게 평탄하게 들릴 수 있는 여건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위로 올려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순정의 트위터를 어떤 식으로 미드 우퍼와 트위터가 어떤 식으로 구동되는지를 보여주려고 하는 것인데 이 트위터가 이 트위터고 그 다음에 이 미드가 지금 이 스피커입니다. 순정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미드레인지에 필터가 없습니다. 여기에. 그러니까 이 고음 트위터와 이 미드가 같은 채널로 그냥 연결되어 있다는 뜻이죠. 당연히 서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음질은 떨어지게 되고 우리가 스피커를 교체하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트위터로 가는 쪽도 필터가 걸리고 미드로 가는 쪽도 필터가 걸립니다. 자, 바이앰프를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앰프나 DSP에서 곧바로 트위터 따로 그 다음에 미드 따로 이렇게 구동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구동을 이 밑으로 내려갈수록 가격은 올라가고 음질은 더 좋아지겠죠. 그래서 그것을 실제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순정 같은 경우에 원채널 2의 미드레인지에 필터가 없을 경우에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이 필터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이런 식으로 파형, 즉 미드레인지에서도 고음을 낸다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고음역대니까. 그럼 트위터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컨덴서 하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 음역대를 트위터에서도 출력을 한다는 뜻입니다. 당연히 여기에서 여기까지의 음질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우리가 스피커를 넣어서 패시브 네트워크 필터를 넣으면 어떻게 되느냐? 이런 식으로 어느 정도 특성 커브가 약 12dB인데 옥타브당 12dB인데 어느 정도 위상을 맞춰서 이렇게 떨어지게 돼서 여기 미드레인지에서 고음 나오는 부분이 적고 트위터에서 중음 나오는 부분이 뚝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음질이 조금 더 정렬된 듯한 느낌을 받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제 바이앰프를 한다, 채널 수를 늘려서 그러면은 이걸 마음대로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RTA 파형을 보면서 이 주파수도 이동할 수가 있고 기본적으로 마음대로 이 주파수도 크로스오버 주파수도 이동할 수가 있고 이 슬로프의 이 기울기도 조절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위상을 서로 조절해서 맞출 수도 있습니다. 당연히 이 아래쪽으로 갈수록 소리는 더 좋게 만들 수 있다. 아래쪽으로 갈수록 소리는 더 좋게 만들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조금 전에는 트위터와 미드 우퍼의 장착 방법, 그러니까 스피커를 교체했을 때 원채널 2A로 할 거냐 바이앰프를 할 거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죠. 그 다음에 트위터를 챔버형으로 할 거냐 대시보드 위에다 세우는 챔버형으로 할 거냐 그 다음에 순정 자리에 그냥 넣어서 할 거냐 이게 사운드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다음에는 우퍼입니다. 우퍼를 순정형으로 여기에다가 원래 이제 보스 오디오는 여기가 우퍼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사제 우퍼를 넣어서 방음 작업을 해주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 여기는 이제 박스 우퍼를 슬림형으로 여기에다가 이
좁은 공간이죠. 여기에 슬림형으로 장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트위터와 우퍼를 어떻게 할 것이냐 또는 넣을 것이냐 말 것이냐 이런 부분들을 설명드리는 이유는 바로 DSP의 채널 수를 정하기 위해서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린 것은 명확하게 이야기하면 이런 것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스피커를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스피커를 소리를 만드는 데 있어서 이 스타디아 오디오든 다른 오디오든 마찬가지입니다. 스피커의 브랜드. 두 번째는 가격. 이 부분이 튜닝의 핵심이고, 두 번째는 음성과 스테레오를 만들기 위해서는 DSP와 원신호 복원 프로세싱이 필요하다. 여기에서 이제 관건이 이 DSP죠. 이 DSP는 두 가지 측면에서 봐야 됩니다. 하나는 채널 수. 세 가지네요. 두 번째는 출력. 세 번째는 어떤 DSP를 쓸 것인지, 브랜드가 중요합니다. 자, 나머지 출력과 저음과 고음 음질. 저음은 이 우퍼를 어떻게 할 것이냐, 고음은 트위터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 출력은 이 DSP나 앰프의 출력을 어떻게 할 것이냐. 결국에 튜닝의 포인트는, 그러니까 튜닝의 핵심은 스피커입니다. 1번이 스피커고 2번이 DSP입니다. 3번이 우퍼입니다. 그 다음에 4번이 조율입니다. 자, 우리가 튜닝을 할 때 단순하게 이 두 가지의 가격만 가지고, 물론 여기까지도 가격이 얼마입니까? 라고 물어보고 견적을 물어보죠. 하지만 이 가격을 500만 원짜리를 여러분께서 400만 원의 견적을 받았다. 또 어떤 집은 450을 견적을 받았다. 또 어떤 집은 500만 원 그대로 견적을 내는 집도 있겠죠. 하지만 이 모든 것이 이 조율이 잘못되면은 이 500만 원짜리가 100만 원짜리의 성능보다도 못한 사운드를 만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이 좋은 부품을 선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조율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따라서 완전히 사운드는 하늘과 땅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조율을 잘못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스트레스를 받고, 부품을 잘못 선택했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카오디오 튜닝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샵입니다. 어떤 카오디오 샵을 찾아가느냐에 따라서 튜닝의 성패가 달린다는 것이죠. 이 가격은 의미 없습니다. 이 가격은 가서 말하면 세상에 안 깎아주는 사람은 없습니다. 어느 정도 절충이 됩니다. 하지만 소리는 절충이 안 됩니다. 그것은 그 샵의 능력이기 때문에 절충을 할 수가 없어요. 해주고 싶어도 못 해주는데. 여러분들이 튜닝을 할 때 가장 중점을 둬야 되는 것은 소리를 어떻게 만들겠다. 이 이야기를 하는 카오디오 샵을 찾아가야 된다. 얼마에 깎아주겠다. 여기 더 비싼 제품이 있는데 깎아서 이 가격에 해주겠다라는 것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왜? 그 돈은 원래 그 깎아진 가격일 수도 있거든요.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조율이다. 자, 그래서 실제로 시스템을 꾸미는 것은 조금 있다 하고, 자, 지금부터는 RTA를 통해서 어떤 튜닝을 해야 되는지, 순정 사운드 시스템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이 그래프를 보는 방법은 이 밑에 써 있습니다. 이 좌측이 초저음, 그 다음에 저음, 중저음, 중음, 중고음, 고음, 초고음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순정 RTA를 측정해보면 이런 식으로 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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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밋밋한 고음과 밋밋한 저음. 당연히 출력이 낮으니까 이렇게 되는 것이고, 이런 식으로 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고음이 높지 않고, 어차피 출력이 낮기 때문에, 그 다음에 성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여기를 이렇게 높게 한다고 한들 이 소리는 거친 사운드로 들리기 때문에 올릴 수도 없습니다. 자, 그래서 튜닝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자, 이 위에 있는 그래프를 보시면
고음은 약간 올라가 있고 평탄하고 그 다음에 저음이 약간 이렇게 올라가 있습니다. 이 사운드는 나무랄 데가 없는데 딱 한 가지가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이 대역입니다. 앞 도어에서 이 대역, 6.5인치에서 이 대역을 출력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색한, 오래 들을 수 없는 저음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왜냐? 6.5인치에서 낼 수 있는 출력, 주파수, 6.5인치에서 낼 수 있는 주파수를 벗어난 대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퍼를 넣으면 이 맨 위에 있는 것이 우퍼인데 이런 식의 평탄한 것을 유지하다가 이렇게 이 부분이 지금 45Hz입니다. 서브우퍼의 중심 주파수이기도 하죠. 45Hz가 최대로 높은 이 상태가 가장 좋은 그래프 형상입니다. 하지만 이 출력도 낮은 것이 아닙니다. 꽤나 괜찮을 것 같은 그래프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출력이 낮고 6.5인치 도어에서 낼 수 없는 영역들을 이렇게 내기 때문에 이 갭이 이렇게 큰데도 불구하고 크게 느껴지지 않고 퍼지는 저음으로 나오는 이유는 바로 6.5인치 도어와 도어의 울림통이 서로 맞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카우 오디오 사운드를 좋은 사운드를 원한다면은 반드시 우퍼를 넣어야 하는 이유는 바로 이 음역대를 우퍼로 빼내야 소리가 제대로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퍼 없이 예를 들어서 포칼 유토피아 6WM을 장착한다. 이것은 상당히 나쁜 튜닝입니다. 왜냐? 이 좋은 스피커를 가지고 개고생을 시키고 있다는 얘기죠. 왜? 낼 수 없는 이 대역을 억지로 내게 만드니 그 소리가 얼마나 어색하고 자기한테 어울리지 않는 소리를 내게 만들었다고 차주를 얼마나 이 스피커가 욕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스피커가 욕하는 소리를 듣지 않으시려면 작더라도 우퍼를 넣어서 이 음역대를 우퍼로 올려야 된다. 왜? 이 음역대는 원래 우퍼가 내야 되는 음역대입니다. 자, 튜닝을 할 때 여러분들이 이런 점을 감안하시고 튜닝을 하시면 좋겠다라는 의견입니다. 네, 그래서 이 스타리아의 기본 오디오 시스템을 간단하게 업그레이드 시켜 보려고 합니다. 자, 간단하게 업그레이드 시켜 보는데 오늘은 여기에 노래방 기기를 얹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제일 기본적인 시스템은 이 튜닝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앞도어 스피커를 중급으로 바꾸고 그 다음에 매치 M5.4 DSP를 넣고 여기에 우퍼까지 넣는 방법. 당연히 이제 앰프가 하나 들어가야 되겠죠. 자, 이렇게 5채널을 가지고 비용을 적게 들여서 우퍼까지 넣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 자, 시스템을 어떻게 구성할 것이냐, 여러 가지 시스템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돈을 적게 들여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여기 6채널이라고 되어 있지만 여기는 5채널입니다. 5채널. 여기 6채널이라고 되어 있지만 5채널입니다. 자, 이 5채널인데 중급 스피커와 그 다음에 5채널, 그 다음에 PMP 잭으로 해서 이런 식으로 튜닝하는 것이 가장 돈을 적게 들이는 것입니다. 포칼의 PS165FE, 매치 M5.4, 그 다음에 PMP 순정 잭. 그러면 아주 순정처럼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가장 저렴하게 만들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두 번째는 서브우퍼까지 추가하는 방법입니다. 가장 적은 비용으로 만들 수 있는, 여기까지는 동일하죠. 그 다음에 우퍼를 이렇게 추가하는 방법입니다. 순정형 트위터와 서브우퍼까지 추가하는 방법이죠. 내용은 동일하고 서브우퍼 하나 10인치 넣고 슬림형으로 포칼 P25FSE를 넣으면은 슬림하게 뒤쪽에 들어갑니다. 다음은 6채널 앰프를 써서 바이앰프 하는 방법입니다. 제가 이제 아까 설명드렸죠. 바이앰프를 하면은 채널이 6개가 필요하니까 트위터, 그 다음에 미드, 뒷도어 이런 식으로 6개를 넣어서 튜닝하는 방법인데, 가능하면은
스피커는 등급을 조금 올려주는 게 낫겠다. 왜? 바이앰프까지 하는데 중급을 쓰기에는 조금 그렇죠? 그래서 한 단계 더 올려서 포칼 ES165K, 그 다음에 DSP도 한 단계 올려서 매치업 6 DSP 이렇게 장착하는 방법이 우퍼 없이 만들 수 있는 베스트 추천 튜닝 시스템입니다. 다음은 그 상태 그대로 우퍼를 넣었을 때는 내용은 똑같습니다. 거기에 이렇게 우퍼와 앰프만 추가하는 방법입니다. 바이앰프를 하고 그 다음에 우퍼를 추가하는 방법이죠. 제가 튜닝한다면은 가장 추천드리는 튜닝 방법입니다. 물론 뭐 돈을 많이 들여서 이런 식으로 구성할 수도 있겠습니다. 포칼 유토피아를 넣고 여기에 찰랑거리는 유토피아의 베릴리움 트위터의 그 센데도 시원한 느낌. 보통 출력을 높이고 고음이 세면 귀가 아픈데 이 유토피아 시리즈들은 전부 다 고음이 센데도 귀가 아프지 않은 그런 사운드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이 밑에는 우퍼와 그 다음에 앰프, 매치업 6는 동일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유토피아 챔버용으로 트위터를 넣는 유토피아 165XP를 장착하는 방법입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노래방 기기에다가 어떻게 설치를 해줬느냐, 바로 이렇게 설치를 해줬습니다. 여기에다 추가로 이 시스템인데 추가로 광생성기, 여기 이제 노래방 기기가 설치되어 있는데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모니터가 설치되어 있죠. 모니터가 여기 천장에도 있습니다. 이 노래방 기기에서 모니터로도 출력하고 천정으로도 출력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중간에서 이렇게 신호를 따와서 이쪽이 아닙니다. 이 뒤 모니터로 가는 이 신호를 이렇게 따와서 여기에서 광으로 신호를 바꿔서 이 DSP에다가 광입력을 넣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노래방 기기의 사운드가 고음질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내용은 심플하죠. 그러나 그걸 하기 위해서는 꽤나 고민을 해야 됩니다. 물론 여기에 광생성기 말고도 몇 가지가 추가되기는 하지만 비용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 그런 시스템은 아닙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여러분들이 꼭 스타디아가 아니어도 노래방 기기 이런 것들이 이미 설치되어 있다면, 물론 저는 노래방 기기를 설치하지 않습니다만 노래방 기기가 설치되어 있다면 이런 식으로 고음질로 만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노래방 기기를 설치를 해본 경험이 있기는 있습니다만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고 제 영역이 아니고 노래방 기기 정도는 그 용품점에서도 장착을 해주니까. 자, 아무튼 이런 식으로 만들면 노래방 기기의 반주와 마이크를 통해서 나오는 사운드가 고음질 고출력으로, 더군다나 우퍼까지 있으니 얼마나 빵빵하게 사운드를 즐길 수 있겠습니까? 이상으로 스타디아의 노래방 기기를 설치했는데, 사실 노래방 기기에다가 어떻게 연결했는지는 굉장히 짧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은 또 약간의 노하우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길게 이야기하지 않았고, 기본 오디오 튜닝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왜? 기본 오디오 튜닝만 제대로 해놓으면 노래방 기기를 광신호로 해서 넣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네, 오늘 또 영상을 시청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우리 구독자이신지는 모르겠지만 좋아요 그리고 구독해 주시면 헤드만 카오디오는 항상 합리적으로 중복 투자 없는 카오디오 튜닝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새해에는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으로 헤드만 카오디오 한욱희였습니다.